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도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들도 이제 급등이 좀 나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2% 이상 급등으로 끝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1% 이상 이제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오늘이 바닥이냐 아니냐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의미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종목들이 급등, 지수가 급등 나오고, 오늘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팔다가 막판에 샀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 어제 이어서 어떤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그 매수를 좀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일봉하고 월봉 차트 그 종목 얘기할 게 3개 남았었는데 그거 마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자 여기 호가창을 일부러 삼성전자 띄워놨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4% 상승 나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7% 급등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네. 우선주는 오늘 더 많이 올라왔어요. 7%까지. 7.3% 급등했는데 보통 이런 시가총액 1위 대형주들은 6% 이상 급등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아무튼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쭈그리냥님하고 이재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지수 얘기부터 바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보시면 자, 지수가 차트를 보면은 급등 나오긴 했는데 별로 안 이뻐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 이쁠 거예요. 왜냐면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전저점을 깼잖아요. 깨고 또 깨고 세 번째 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큰 하락이 나오고 장대 음봉을 하나 꽂아놓고 뭐 그거 절반 정도 되는 양봉 하나 나온 듯 하죠, 그죠? 네. 사실은 어제 하락한 거 다 메꾼 건데, 네. 어제 하락한 거 다 메꿔버린 겁니다, 오늘 하루 만에.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나오긴 했는데 차트로 보시기에는 좀 별로일 거예요. 네. 일봉 차트는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했지만 월봉 차트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일봉 차트 위주로만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되게 안 좋아 보일 겁니다. 내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특징이 뭐냐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아났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0.7% 상승 출발했고 잠깐 밑으로 내려오긴 했었는데 뭐 심하게 마이너스로 간 적 없고요. 그냥 다시 이제 2%까지 쭉 꼬리 올리면서 잘 끝났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아침에 마이너스 1.6%까지 급락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장 초반에 그랬죠. 자, 5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시작하자마자 한 20분 정도 밑으로 쭉 급락했다가 그러고 올라왔어요. 개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툼에 조금만 나와도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들이부어요. 네.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따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요즘에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까요? 1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자, 기습 질문입니다. 찍어보세요. 요즘에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까요? 1번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네.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지수 급락 엄청나게 했고 아침부터 막 집어 던져요. 신용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죠? 네. 안 나왔어요. 이상할 정도로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원래 지금 1번 찍으신 분들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4번 찍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찍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1번 찍으신 분들이 정상이죠 원래는. 그죠?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것도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거의 처음 봐요. 이 정도 폭락 나오면 신용 반대 매매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되는데 신용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요. 자, 지수부터 마무리 지면서 가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잘 끝나긴 했는데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별로로 보이실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 미국 다우 지수가 급락했어요. 자, 다우 지수요 1.8%. 오늘 아침에 미국이 막 거리를 터뜨리면서 급락을 했으니 그죠? 어제 겁니다. 어제. 네. 미국이 급락했잖아요. 얼마나 이거 보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에 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확 끌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바들바들 떨다가 코스닥 시작하자마자 우악 던져버린 거예요. 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편육장에서는요 밤에 잠 좀 주무세요. 푹 7시간 이상. 아셨죠? 주무셔야 돼요. 네. 잠 안 자면 이런 일 당한다니까요. 전날 밤에 나스닥 지수가 1.5% 급락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거리도 터졌죠. 그죠? 얼마나 이거 보면서도 힘드셨겠어요. 아침에 또 던져야죠. 네. 바빠요 요즘에 개인들. 손절한다고. 국제유가를 보니까 이제 거의 울라고 그래요. 이제 국제유가를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막 폭락하는 거예요. 왜 폭락했는지 뉴스를 찾아봤더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대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 소리 한다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도 나는 나라가 아닌데 물가만 올라가죠, 그죠? 네. 근데 국제유가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힘들어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어제 이렇게 흉측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국제유가가 떨어진 이유하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아침에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글씨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11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더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테이퍼링을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하락했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시키면 속도가 좀 빨라지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겠죠. 그것도 좀 당겨지겠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긴 맞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지금 오미크론 맞죠, 그죠? 네. 오미크론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현재까지는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아무튼 그래요. 잘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위험할 것 같다면서 국경 봉쇄하고 난리를 지겨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폭락한 거 아니에요? 자, 맞으면 7번 좀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안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가 또 힘들어질까봐. 그쵸? 자, 빨리 찍으세요. 네. 맞죠? 그죠? 이걸 찍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오미크론이 정말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 그죠?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이렇게 더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돈을 풀어야죠. 맞잖아요. 속지 마시고 잘 보시라니까요. 오미크론이 정말 이게 위험한 거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갑자기 중지를 하고요. 자,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 다시 풀게요.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야 돼요. 막 이러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연준 의장이 어제 뭐라 그래요?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미크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TV 틀면 오미크론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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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1명 발견됐고 우리나라도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신 분들 4명, 2명 포함해서 옆에 확진자까지 4명 걱정입니다. 속보 나고 막 그러죠. 네. 옛날 이거 아세요? 지카 바이러스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5년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나돌았는데 브라질 그때 올림픽이었을 겁니다. 그때 지카 바이러스 왜 애기들 소두증 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출장 갔던 브라질에 출장 갔던 우리나라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래요. 남자분이 귀국을 했는데 그분 정액인가 어디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됐대요. 기욱해갖고 이제 부인하고 잠자리에 가셨나봐요. 그런 얘기가 막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콘돔주였던 유니더스라고 있어요. 네. 그게 막 급락하다 상한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이거 거의 똑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은 오미크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언론을 믿으실지 그 사람의 행동을 믿으실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네, 이 얘기를 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알고 이거 하셔야 돼요.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린 건데 잘 알고 하시라고요. 정말 이게 위협적이면 테이퍼링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풉니다. 10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9년 전에 누가 그랬냐면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테이퍼링 하려다가 다시 돈을 또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안 좋아져서 돈을 다시 풀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종목도 또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미국 연준 의장은 저거를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미국 대통령도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람 이름 모르니까 오미크론이 정말 초강력 슈퍼 울트라 그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된다면 다시 돈은 또 풀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경제가 또 망할 것 같으면 돈을 다시 풀게 돼 있어요. 그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에도 공급이 돼서 주식이 또 날아가겠죠. 왜 날아갈까요? 유동성 장세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로. 네.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미크론이 정말 위협적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설령 위협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방송 끝나고 잠깐 여기 강가에 강 있죠? 강. 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물은 제가 산책을 이 방향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근데 물은요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바람이 있죠. 오늘 바람 세게 불었죠, 그죠?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근데 물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보면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물 파도가 이쪽으로 일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근데 물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오른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 물은 왼쪽으로 흐른다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거 방향 못 바꿉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 왜 드릴까요? 네. 뉴스는요 가공된 거예요. 표면적인 거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현상, 표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빨리 가난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얘기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해되시죠? 네. 물 표면하고 속은 달라요. 네. 오늘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아무튼 이제 그 어제 미국이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올랐다고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어제 유럽도 나가 떨어졌는데 올랐어요, 그죠? 현재 시간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1.2%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요. 현재 이게 미국 미니 나스닥 선물입니다. 1.2%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은 상승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밤에 7시간 이상 주무세요. 그래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네. 술 드시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네. 자, 그 다음 어제 그 얘기했었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팔다가 나중에 샀다고 다시, 그죠? 네. 기억하시죠? 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나가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팔다가 코스닥도 샀고 거래소도 좀 샀겠죠. 근데 이제 여기 뭐 선물도 많이 샀어요. 선물을 어제 다시 팔았던 거 돌아섰다 그랬죠, 그죠?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 아까 장중에는 저기 만기약도 넘었어요, 선물이.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자 1조, 그러니까 1,000억 원이 아니죠. 네. 9천억 이상, 네. 9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현물과 선물을 잔뜩 땡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기관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네, 이 매수들. 네. 여기 보면 기타 법인이 되게 많이 샀어요. 연기금보다 순매수로 보면은 훨씬 많이 샀어요. 사모펀드도 오늘 꽤 많이 샀고, 사모펀드가 뭐 그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 네. 주식 고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대놓고 이렇게 저기 뭐야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가 하는 거고, 이제 그냥 조용히, 그죠? 사무실 내가지고 조용히 그냥 일부 이제 고객들 딱 해가지고 하면 그게 사모펀드예요. 돈을 이제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죠? 돈을 맡아서 그 사람이.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 매도 사인만 되고, 네. 직접 회원들 돈을 잘 관리하진 않거든요. 네.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아무튼 사모펀드하고 특히 기타 법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개인들 많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욕 좀 할게요. 네. 이 인간들보다 훨씬 나요. 네. 이해되셨으면 저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인간들보다 훨씬 나요. 훨씬. 네. 네? 이 사람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거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훨씬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고, 그죠? 네. 자, 들어왔죠 여기. 네. 개인이 그대로 갖다 바치잖아요. 개인이 오늘 1조 원 털렸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냥 그대로 그냥 어제 그냥 한 대 때렸더니 그냥 갖다 그냥 들이버렸어요 그냥. 네. 오늘 아침부터 그냥 코싹은 코싹대로 그냥 다 갖다 바쳤어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외국인이 뭘 많이 샀느냐? 정의전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냥 개인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샀습니다. 뭐 화학, 의약품, 철강 보면 기관이 또 따라 사죠 또, 그죠? 네. 의약품도 좀 저기 의약품도 좀 샀죠. 운송장비, 유통업도 좀 사고 외국인이 사니까 기관도 따라 샀어요. 아무튼 오늘 외국인이 이제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놓고 산 거예요. 흔들어 놓고. 그냥 요번에 주식 뺏기신 분들 나중에 후회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회다 싶으니까 저기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냥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코스닥처럼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했어요? 요소수 대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필이면 오미크론이 요 자리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2,900을 깨면서 전저점을 건드려 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일봉 차트에서 전저점 깬 거를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 안 맞았다니까요. 네. 20년 지났는데 이게 지금 맞겠어요? 그 기법이 거의 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공부를 별로 안 하셔서 그래요. 왜냐면 기법을 한 수백 개 이상 배우면 아 이거 다 안 맞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기법을 이제 한두 개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가장 심각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 내가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 좀 했는데 나 차트 볼 줄 안 돼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주시간 하신 지 한 1, 2년 됐대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저 양반 저거 돈 다 날리겠구나. 가장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1, 2년. 네. 기법을 몇 개 몰라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거 두고 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전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지수가 2,900이 깨졌을 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겁니다. 얘기 좀 뒤에서 하고. 근데 아까 신용 얘기 해드렸죠. 그죠? 신용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잡아드렸던 시황이 오늘 대부분 맞았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다시 샀고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고 그 다음에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어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급등 안 하죠. 그죠? 네,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리잖아요. 저기 그 코로나 저기 처음에 터졌을 때 있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그 팬데믹 터졌을 때 환율이 급등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게 1월 말이죠. 그때 중국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게 2월달. 그때 환율이 급등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막 퍼질 때 있잖아요. 그때 환율이 이만큼 급등했고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폭락할 때죠. 그때 전 세계 팬데믹 왔을 때 환율이 여기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오미크론은 어때요?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 그만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그래요. 뉴스 보지 말라고. 저는 전문가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요즘에 딱 두 가지 뉴스 나오면 TV 꺼버립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얘기 나오면 TV 꺼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네. 어쩐지 요즘에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저래요. 또. 네. 문제 일으켰죠, 그죠? 그냥 그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TV 꺼버립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두 번째, 오미크론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 나오면 꺼버립니다. 네. 안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10분, 20분 있다 다시 TV를 켭니다. 왜냐면 10분, 20분 지나면 이제 그 얘기 다 끝나고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근데 또 이준석 얘기 나오거나 오미크론 아니면 이제 이재명 씨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보다가 제 뇌도 이제 미쳐버리거든요. 똑같은 거를 제가 아무리 이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건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제 뇌도 반응합니다. 제 뇌도 미쳐버리니까 꺼버립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10분, 20분이다 다시 켭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좀 나아요. 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자꾸 보면 해로워요. 잠시만요. 이 와중에 알바가 들어왔네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신용 얘기 드렸죠. 그죠? 환율이 지금은 안 올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머리라니까요. 지수는 꼬리예요. 그래서 지수가 내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늘의 바닥일까요? 그런 거 그만 궁금해 하시고 환율을 보시라니까요. 고수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를 이제 더 많이 보고 지수보다는 환율을 먼저 봐요. 네, 환율. 파생시장이 클까요? 외환시장이 클까요? 파생시장이 클 것 같다 1번. 되게 쉬운 거죠, 그죠? 파생시장이 더 클 것 같다 1번. 환율시장이 더 클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코스피 지수보다 파생시장이 더 큰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러면 파생시장이 더 클까요? 1번. 환율시장이 더 클까요? 2번. 자, 어떤 게 더 클까요? 오늘 질문 많이 하죠, 그죠? 네. 자,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막 찍지 말고. 네.
헷갈리시죠? 2번입니다. 외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예, 외환 시장이 훨씬 더 커요. 네. 1번 찍으신 분들이 이제 다시는 안 까먹으시겠죠, 그죠? 네, 잘 찍으셨어요. 자꾸 제가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억 잘 하시라고. 네.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미리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외환 시장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 그 파생 포지션 막 그 되게 알려고도 노력 많이 하시는데 파생 시장보다 더 큰 게 외환 시장이에요. 네. 이쪽 흐름을 알면 파생 시장을 알면 당연히 좋죠, 그죠? 파생 포지션, 외국인 포지션 이제 분석할 줄 알면 참 좋은데 그게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환율을 좀 잘 보는 법을 좀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튼 꼭 기억하세요. 이때 어땠다고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 환율 급등했어 이만큼. 지금은요 떨어져요. 오미크론. 네. 요즘에 이 뉴스 나오면 TV 돌려버립니다. 확진자 5,000명 나왔다 그러죠. 네. 저는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오늘 5,000명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 테이퍼링 얘기는 자꾸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를 좀 낼 거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겁니다. 저번에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국제유가 폭락한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게 뭐라고요? 물가 안정 이거란 말이에요. 이 국제유가가 폭락했죠, 그죠?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도 높인다고 하고 그러면 언론에서 이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이슈를 하면 테이퍼링 이슈를 자꾸 이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할 거라고요. 주식 못 사게 할 거고 갖고 있는 주식은 자꾸 던지게 하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이제 힘들어하실 텐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엊그제도 비판 많이 했지만 추석 전후로 해서 대출 규제, 농협에서 대출 규제 먼저 했죠. 부동산, 뭐 담보대출 이런 거, 그죠? 그게 뭔데요?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2번이나 했죠, 그죠? 내년 1, 2월 달에 또 한다잖아요. 우린 이미 테이퍼링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즉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한다. 그럼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개인들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출 규제도 못하게 하고, 대출 규제하면서 대출도 마음대로 못 받게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도 지금 돈이 말랐어요. 자, 뭐냐면 신용 얘기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돈이 말라버렸어요. 고객 예탁금이 뭔지 아시죠? 주식이 개인 고객이 주식을 사려고 통장에 돈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고객 예탁금. 자, 볼게요. 고객 예탁금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크게 안 늘어납니다. 고객 예탁금입니다. 옛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고점일 때. 그죠? 여기는요. 대선 정책주, 그 다음에 대선 인맥주 고점일 때. 여기요. 여기는요. 개인들이 바닥이라고 신용 써서 바닥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물타기 했을 때. 삼성전자 고점, 대선주 고점, 바닥이라고 신용 막 썼을 때. 여름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용 쓰는 사람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펄펄 뛸 때. 그러면서 이제 추석지나 추석 전후로 이제 대출 규제하면서 이미 시장에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안 늘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벌써 개인들 진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정부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미 해놨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거잖아요. 시장에 돈이 말라버렸어요.
아셨죠? 예. 이미 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자, 지수가 지난번에 코스닥으로 볼까요? 코스닥으로 보죠. 지수가요. 8월달에 급락 이만큼 했고 10월달에 급락 이만큼 했죠. 그랬을 때, 자, 그때 신용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신용이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시 폭락했을 때 신용이 확 줄어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10월달에 급락했을 때 이만큼 신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이만큼 최근에 급락했는데 그러면 신용이 이만큼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어요. 전문가면서 이런 거 거의 처음 봅니다. 제가 요번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번에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 이게 떨어질 게 아니었는데 요소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미크론이 갑자기 이거 터져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신용이 안 줄어들죠? 요번에 종목들 그렇게 빠졌는데, 그죠? 이게 뭐겠어요? 개인들이 신용을 거의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신용을 쓰고 싶어도 못 썼겠죠. 힌트 다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신용 쓸 돈도 없죠. 여기서 신용 써서 이제 손실나는 사람들은 재기불능입니다. 재기불능. 그리고 요즘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주식을 더 안 사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 겁나서. 겁먹었어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신용을 안 사는데, 그죠? 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주식을 안 사려고 하는데 신용을 쓰고 싶겠냐고요, 지금. 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신용 바닥. 신용 바닥은 곧 주가 바닥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네, 저도 이런 거 거의 처음 봅니다. 신용이 안 줄어듭니다. 요 끝에가 11월 29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엊그제 것까지. 반대 매매가 뭐 이 이후로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번 하락은 나올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올 거를 어떻게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죠?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돼가지고 미국의 셧다운 얘기나 아니면 테이퍼링 뭐 이 얘기는 나올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저도 이제 계산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오미크론까지는 저도 계산에 못 넣어놨어요.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호들갑을. 네.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고 호들갑이 문제죠. 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오늘은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로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어제 월봉 차트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신용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겁이 질려서 투매를 많이 했는데 자, 차트를 좀 보죠. 자, 차트는 다른 걸로 볼게요. 이걸로 보죠. 대형주 있죠?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자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이만큼 빠졌죠? 최근에 3개월 동안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네. 많이 빠진 것 같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네. 별로 안 빠진 거예요. SK하이닉스 급락을 좀 세게 했지만 어떻게 해놨어요? 다시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뭐 네이버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면 뭐 네. 살짝 더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 정도면 뭐 나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LG와 최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좀 그렇죠. 삼성 SDI 뭐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200일선 근처에서 돌고 있으니까. 현대차 자 보시면 최근에 조금 떨어지다 올라왔는데 뭐 그냥 그래요. 기아 잘 보셔야 돼요.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4%, LG와 화학을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화학 업종의 대표주니까 3%, 그죠? 기아, 현대차 4%, 2%씩 올라왔고 네이버 요것도 2% 올라왔죠.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 업종 대표주니까 2% 올라왔어요. 그죠? 포스코 6%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셀트리온 주가락이 심했죠. 그죠? 포스코 보세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최근에 3개월 동안 이만큼 떨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용주가 38만원 정도에서 26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2만원 떨어졌죠. 12만원이 얼마 떨어진 거예요? 네, 30% 떨어진 겁니다. 대용주가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30% 떨어졌다? 개별주로 따지면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용주가 이만큼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눌린 거예요. 약간 눌릴 자리긴 한데 너무 과하게 눌렀어요. 포스코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보세요. 차트를. 네. 맨날 여러분들 보조모먼트 쳐다보시잖아요. 내 거 죽었나 살았나 그죠?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네. 각오하고 보세요. 네. 현대모비스 전저점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탈하고 또 깨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요. 근데 오늘 4% 올라왔어요. 업종 대표주니까요. 그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계속 떨어질 것 같죠? 네. 삼성물산 10한 4만원 정도에 있었는데 10만 4천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 30% 빠진 거죠. 대충. 네. 어떻게 보이세요? 끝난 걸로 안 보이세요? 그쵸?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LG전자 이것도 전초점을 또 깼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업종 대표주라고 3.9% 올라왔어요. 삼성물산도 4% 올라왔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끝난 걸로 안 보이세요? 그냥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하는 거죠. 다이빙 시작한 걸로 안 보이시냐고요. 잠수를 막 시작한 걸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전초점을 깨지고 막 떨어지니까요. 미친듯이.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요. 끝났군. 우리나라는 끝났어. 가망이 없어. 끝났어. 끝났대요. 종말론자들. 네. 그 사이비 종교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 기독교 믿는 척하면서 사이비 종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사이비 빠진 사람들 보면 종말론다고 막 성경에 써 있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면요, 성경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네, 똑같아요. 주식도 이렇게 뭐 급락한다,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부를 되게 안 한 사람들입니다. 자, 신한주 잘 보세요. 네. 전저점을 막 깨지면서 떨어지죠. 희한하죠, 그죠? 금리 인상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이빙이에요. 왜 그럴까요? LG생활건강 제가 아까 그랬죠? 네. 마음에 준비하고 들으시라고요. LG생활건강 누가 보면 회장님 도망간 줄 알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누가 보면 도망가는 줄 알겠어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져요. 그죠? 네. 버벅 이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져요. 보고 있으면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추천한 적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해놨고 삼성전기 그나마 좀 낫죠. 삼성생명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테이퍼링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8월 달에 얼마나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은행, 특히 보험. 언론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금리 인상이 되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7만원쯤에 샀겠죠. 지금 59,000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상한가 나올 기대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20% 이상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대형주 다 죽여놨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더 심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화장품 쓰는데 누가 보면 공장에 불 나는 줄 알겠어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30만 원이 올해 고점이었는데 지금 15만 5천 원, 거의 반토막이죠.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죠? 아까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그죠? 이제 하락을 더 할 것 같죠, 그죠? 일봉 차트로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왜냐면 전저점을 깼으니까. 근데 자,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20월선을 볼까요? 빨간색이 20월선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20월선이죠. 월봉 차트니까 20월선이랑 멀어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등했다가 이평선 간격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이제 이걸 이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들어옵니다. 벌어지면 다시 모이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20월선까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예요? 20월선이랑 만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딱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죠? 그리고 신한지주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죠. 삼성생명 좀 강한 경우도 있어요. 죽어라 그러면서 확 미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테이퍼링 수혜주로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나가 그러면서 개인들이 돌아와 버리니까. LG생활건강 이런 거는 뭐 그냥 미친듯이 빠지고 있고요. 근데 현대모비스 이런 거 보세요. 20월선까지 눌렀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와서 좀 더 상한 경우도 있는데 20월선 정도에서 끝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LG전자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이게 일봉 차트로 보면 전저점 깨진 거 아닌가요? 그죠?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도 돼요. 좀 과하게 떨어진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잘 보시라고요. 이 중에 살아남을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업종, 기업 분석을 해봐야죠. 포스코도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뭐 살마음이 전혀 안 생기지만 월봉 차트로 보면 누를 만큼 누는 종목으로 보이죠. 특히 이런 게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일봉으로 보면은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어제 방송을 들으셨어야지 이해가 빨리 가실 텐데, 그죠? 네. 자,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비슷하죠. 고생했네. 요렇게요, 그죠?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썩을 놈 욕 좀 할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여기 사신 분들, 이제 여기 사신 분들 입에서 이제 욕 나오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왜냐면 전저점을 깨고 그러니까요. 하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수익 날 줄 알았는데 손실 났다고. 그분들은 차라리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수익 날 줄 알았는데, 그죠? 네, 끌려 내려가고 또 전저점 깨고 참고 기다렸더니 본인들이 참은 거를 대단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았는데 또 떨어졌다 이거예요. 분노하세요. 그래가지고 큰 돈 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썩을 놈 막 그러는 거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야 이거 더 떨어질 것 같고 힘도 없고 그죠? 뭐 되겠나 싶으시죠, 그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거죠. 실은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저기 한 65,000원, 7,000원 좀 더 떨어져도 되는데 하나 말더라고요 그냥.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더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월 초에 고점을 찍었던 대형주들이 여기서 개인들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 사람들을 빼내는데 몇 달 걸린다고요?
개별주는 짧으면 3개월 아니면 보통 6개월, 대형주는 짧으면 10개월입니다. 그 개인들 빼내는데 10개월 걸린다. 10개월. 딱 10개월 걸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 확 오미크론 테이퍼링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주는 3개 준비했는데 시간상 하나만 얘기하죠. 위주코프. 여기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손절을 많이 하셨어요.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여기서 막 손절하지 말라고 막 제가 무방에서 추천한 적도 없는데 손절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개인들이 손절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 했냐면 이분들 잘못이라기보단 안타까운 거죠. 네. 손절하신 분들이 뭐 이상한 분들이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잘 몰라서, 그죠? 네. 저기 무방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데서 산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여기서 좋다고 하려고 산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네. 사실 위주가 뭐 끝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끌려 내려온 거죠. 대선주 폭락할 때. 이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5,000원의 사건, 4,000원의 사건, 여기까지 참았던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대충 3,000원 아닌가요? 아, 3,000원 밑에구나. 여기가 한 2,500원 정도예요, 대충. 여기서 손절하려고 버티셨는데 10월 달에 9월 말 10월 초에 깨버린 거예요. 199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여기서 손절해버린 거예요. 저점이 정확히 1910원이었네. 네. 이분들이 이제 끝났어, 손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상 저점을 깨니까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끝났다고. 자,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일봉상으로 보면 끝난 걸로 보이는데 전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손절하지 마라.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팔아라.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월봉으로 볼까요? 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일봉 차트로 보면 끝난 걸로 보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했겠죠. 누가요? 일봉 차트만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월봉으로 보면 거의 어디였을까요? 20월선 근처였습니다. 아까 대형주 똑같은 위치죠. 네. 이 정도면 뭐라고요? 할 만큼, 즉 누를 만큼 누른 겁니다. 거기에서 개인들은 일봉 차트 보면서 끝났어. 이젠 희망이 없구나. 월봉 차트 보면 이제 거의 다 됐군. 좀 사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봉 차트만 보고, 고수는 그거 다 보고 배운 다음에 월봉 차트를 주로 본다고 하잖아요.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일봉 차트를 본다고 해서 하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봉 차트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기법 한두 개, 그죠? 네, 그거 들고 두세 개건 한두 개건 똑같은 건데 그거 들고 주식하시는 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사이비 종교, 불교 쪽 사이비도 있어요. 그분들도 보면 불경 그거 다 공부 안 한 분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기 절에 다니고 막 그랬는데 부모님 따라서. 네. 거기도 보면 사입이 있어요. 네. 그쪽은 이제 무당들이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빙자한, 그죠? 무당들 많아요. 근데 보면 불경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네. 거기 막 써있대요. 어디냐고 물어보면 승질내요. 모르니까. 네. 사이비들 특징이 뭐냐면 예리하게 질문 딱 한두 마디 하면 도망가거나 승질냅니다. 네. 붙잡고 계속 물어보면 웁니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네. 그런다니까요. 네. 사이비들한테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바닥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마무리입니다. 내일이 바닥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더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앞으로 더 다시 올라올지, 즉 지수가 회복, 잠시만요. 예. 지수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주가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종목의 주가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는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이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시는 것들이 뭔지 아는데, 자, 코스닥지수예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 20년치 볼까요? 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걸프전,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죠. 20년 동안. 근데 결국은 어때요? 코스닥도 다 이겨내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도 똑같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9.11 테러, 걸프전, 금융위기, 그죠?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도 다 회복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일반 주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잡주를 사지 않은 이상은, 실은 요즘에 잡주도 회복이 돼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근데 정말 고점에서 최근에 고점 찍은 거 사지 않은 이상은 회복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걱정을 많이 하시건 많이 안 하시건 지수랑 주가는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심리가 망가지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이 심리가 망가지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시가 되거든요. 가시. 얼마나 예리하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가 망가지면 이제 말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화내지 마시라고. 힘든 건 아는데 승질내지 마셔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나한테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랑 주가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가 크게 망가지시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간관계는, 신뢰관계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도 일찍 7시간 이상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일봉이랑 월봉 차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또 좀 다듬어서 종목들 나중에 또 올라오고 하면 그때 맞춰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잠깐만 김 실장님 아까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네요. 김 실장님이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편익장에서 단기 매매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단기 매매법 이런 거. 네.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주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잘하시는데, 여기 무쏘TV 전문가 저하고 이제 김 실장님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단타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닥에서 단타를 되게 잘 치세요. 굉장히 잘 치세요. 네. 아마 패닉 장세가 오면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단타를 치셨을 것 같은데, 종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들어가 보세요. 아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스윙도 단기랑 같이 하면 재밌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해드리려고 엊그제 이재명 테마주 하나 또 추천해놨는데, 이재명 정책주 오늘 한 10% 이상 급등했는데, 들어가서 아무튼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네. 요즘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싫어요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기 녹화 방송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